밀레니얼 세대 공략에 성공하며 가장 핫한 트렌드세터로 자리한 구찌. 구찌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오늘은 구찌의 탄생 스토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찌는 구찌오 구찌가 1921년 피렌체의 가죽 제품 매장을 오픈하면서 시작합니다. 이후 핸드백, 여행 가방, 신발, 시계 등을 선보이며 이탈리아 대표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때 상류층을 위한 승마용품을 제작하던 중 말에 물리는 승마용 제갈에서 영감을 받아 지금 구찌의 상징이 된 홀스빗이 탄생하게 됩니다. 1933년 창립자의 아들인 알도 구찌가 아버지의 이름 구찌오 구찌의 앞 두 글자를 따서 지금 구찌를 대표하는 GG 로고를 제작하게 됩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을 맞으면서 구찌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이탈리아가 패전국이 되면서 물자 공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돼지가죽과 일본산 대나무를 대체재로 활용하여 전지현립백, 이영현립백으로 유명한 뱀붓백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이에 힘입어 밀라노에 매장을 확장하게 되고 1951년 구찌의 트레이드마크인 적색, 녹색, 적색 마크가 만들어집니다. 이후 구찌오는 숨을 거두고 첫째 아들 알도 구찌와 셋째 아들 루돌프 구찌가 경영권을 나눠 갖게 됩니다. 1980년대 들어서 구찌의 후손들은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이어가기 시작하며 집안은 풍비박산 나게 됩니다. 이들은 아버지를 탈세 혐의로 신고하기도 하고 파올로 구찌라는 짝퉁 브랜드를 만들어 구찌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툼 끝에 마우리찌오 구찌가 경영권을 잡게 됩니다. 마우리찌오 구찌는 1994년 자기 지분을 바레인계 투자회사 인베스트콥에 매각하며 가족 경영 시대는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우리찌오 구찌는 출근하던 중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2년 뒤에 그 사건의 범인이 밝혀졌는데 범인은 그의 전처였던 파트리치아가 암살자를 고용하여 남편을 죽이게 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살인 동기는 이혼 합의금이 너무 적었다. 내 말을 안 듣고 가업을 팔아넘겼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찌는 3대를 채 버티지 못하고 몰락하게 됩니다. 오늘날 구찌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도메니코 드솔레 그리고 톰 포드입니다. 드솔레는 앞선 가족들 간의 탈세 혐의 신고 사건 때 고용된 하버드 출신 변호사로 1984년 구찌 아메리카로 스카웃되었습니다. 마우리찌오가 총살되고 난 후 차세대 CEO가 쭉 공석이었는데 당시 구찌 이사회는 드솔레를 CEO로 임명하게 됩니다. 드솔레는 CEO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톰 포드를 구찌 수석 디자이너로 고용합니다. 당시 톰 포드는 무명이었기에 여론은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톰 포드는 1995년 SS 첫 번째 쇼에서 특유의 흐르는 시크, 관능미와 자극성을 살린 디자인을 선보이며 과감하고 파격적인 쇼를 연출하여 세간의 이목을 끄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로써 구찌는 1년 만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와우. 이후 톰 포드는 계약 불발로 2004년 구찌를 떠나게 되고 2006년 프리다 지아니니가 구찌를 맡게 됩니다. 그녀는 기존 톰 포드가 쌓아올린 구찌의 색깔과는 정반대로 플로라 패턴을 적극 사용하며 여성성과 서정성을 강조한 디자인을 주로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계속되는 실적 감소와 부진이 이어졌고 2014년 스텔라 맥카트니, 보테가 베네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마르코 비자리가 CEO로 임명됩니다. 마르코 비자리는 구찌에서 12년간 무명으로 일했던 알렉산드로 미켈레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발탁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 미켈레는 젠더리스 패션, 그리고 빈티지 패션을 도입하며 이때부터 벌, 호랑이, 뱀 심볼을 사용하면서 기존 구찌와는 차별화된 스타일을 재창조해내며 구찌 심폐소생술에 성공합니다. 와우. 이후 구찌는 밀레니얼 세대가 열광하는 패션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고 현재까지도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찌의 미래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가 됩니다. From myself to myself.